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 한 자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주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대포를 마치 자동차처럼 그리고 탱크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무기를 말합니다. 한자로 스스로 자재에 달릴 주, 자, 거기에 대포포자를 써서 자주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달리는 대포라는 뜻이죠. 옛날에는요, 큰 대포 한 대를 옮기려면 어찌했냐 하면 말을 여러 마리 끌고 와서 줄에 묶어서 끌고 가거나 큰 군용 트럭이 와서 그걸 매달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이 어디서 갑자기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기도 어렵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했죠. 그러면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 대포가 거꾸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포는 다릅니다. 무거운 대포 그 자체에 강력한 엔진과 함께 탱크처럼 쇠사슬 바퀴, 우리는 그것을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궤도가 달려 있어서 스스로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자리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포탄을 쾅 하고 쏘고 또 적이 반격해 오기 전에 재빨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그런 정말 똑똑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자주포라고 하는 분야에서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만든 K9 자주포가 글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K9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같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 만든 자주포를 다 합쳐봐도 우리 K9 한 가지보다 적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가 만든 자주포가 그 큰 강대국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K9 자주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에 어떤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K9이라는 이 신기한 이름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며 이 자주포를 만들어냈는지,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꾹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실수록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에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2026년 4월 9일이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계약 한 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떤 계약이었냐 하면요. 핀란드 정부가 우리 K9 자주포를 100여 문 추가로 사겠다고 공식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 금액이 자그마치 9,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9,400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5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 단 한 가지를 한꺼번에 112문이나 사가는 데에 그만한 큰 돈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 말이죠. 핀란드는 이미 1996년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우리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K9을 직접 사용해 봤죠. 핀란드라는 나라는 북극 가까이에 있어서 겨울이 정말로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영하 40도까지 뚝뚝 떨어지고 눈도 어른 키보다 더 깊이 쌓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 K9 자주포가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해냈고 단 한 번도 큰 고장 없이 잘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군인들이 직접 운용해 본 결과 이 무기는 정말로 믿을 만하다, 진짜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결국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러니까 2배 반이 넘는 금액으로 추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무기가 진짜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인 것이죠. 핀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K9 자주포가 어느 나라에 팔려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들으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먼저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지요. 옛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와줬던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튀르키예가 199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K9 자주포를 무려 280문이나 도입했습니다.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때가 우리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해외에 팔려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첫걸음이었지요. 그 다음으로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는요, 우리 K9 자주포의 가장 큰 손님 중에 한 곳입니다. 2022년에 폴란드는 우리에게 K9 자주포를 무려 600문 넘게 사겠다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습니다. 600문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것을 한 나라가 한꺼번에 다 사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옆 나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폴란드도 자기 나라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시급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때 폴란드가 전 세계의 모든 무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미국 것도 보고 독일 것도 보고 영국 것도 봤지요. 그런데 결국 폴란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K9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폴란드 사람들이 무기를 사기로 결정한 그 순간을 말이죠. 폴란드는 옛날부터 러시아에 시달려 온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폴란드 국민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당장 내 나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K9의 사격 시범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무기들은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빨리 만들어서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으니까요. 폴란드는 가장 먼저 도입한 K9을 받아서 운용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만든 자주포를 어떻게 한국이 만들었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는요,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지요. 인도도 우리 K9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 K9을 바즈라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 바즈라라는 말은요, 인도 말로 천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K9이 천둥처럼 우렁차게 적을 무찌른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게다가 바즈라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금강저라는 뜻인데요. 금강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무기, 그러니까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우리 K9 자주포에 대해서 그만큼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2026년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인도를 방문하셨을 때 인도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추가 계약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인도에서 K9 자주포를 100문 더 추가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도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비율이 60%가 넘게 되도록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인도에 우리 기술을 전해주면서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직접 우리 K9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베트남, 그리고 스페인까지. 무려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줄줄이 우리 K9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우리 K9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K9을 사용하는 나라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름이 K9 유저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회원국들끼리 운용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정비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0여 년 전이지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탱크 한 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련에서 받은 TI-34라고 하는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우리는 손에 쓸 만한 무기 하나 변변히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 굴렀던 것입니다.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어엿한 무기 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국위선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잠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부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나길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K9 자주포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다른 나라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뛰어난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거리라는 것은요, 대포가 포탄을 쏘면 그 포탄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40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포를 한번 쏘면 인천 앞바다까지 포탄이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새로운 포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무려 54km까지 늘어납니다. 또 미국에서 만든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정밀 유도 포탄을 함께 사용하면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그것도 1m의 오차도 안 되게 거의 정확하게 맞힌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자동차 한 대 크기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힌다는 것이 얼마나 정밀한 기술인지 말입니다. 둘째로, 발사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옛날 자주포들은 포탄 한 발을 쏘려면 군인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40kg이나 되는 무거운 포탄을 끙끙거리며 들어올려서 직접 손으로 장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지요. 그런데 우리 K9 자주포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포탄을 자동으로 들어 올려서 장전을 합니다. 그래서 1분에 6발씩, 그것도 3분 동안이나 연속으로 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빨리 쏠 때는 15초 안에 3발이나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한테 한 발을 쏠 동안에 우리는 6발, 10발을 쏠 수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가장 새로 나온 K9A2라고 하는 모델은요, 1분에 무려 9발이나 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올 K9A3에서는 1분에 10발까지 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셋째로,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K9 자주포에는 1000마력짜리 강력한 디젤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1000마력이라고 하면 말 1000마리가 끄는 것과 같은 힘이지요. 그래서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대포가 자동차처럼 시속 60km, 70km로 들판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K1 탱크와 비교해도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한 대포 덩어리가 그렇게 빨리 달리니 적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넷째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가성비라는 말은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고 사면 얼마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K9 자주포 한 대 가격이 약 40억 원 정도입니다. 40억 원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K9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하는 독일의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 독일제 자주포는 한 대에 무려 100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K9의 2배 반에 달하는 가격이죠. 그런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K9이 더 낫습니다. 옛날에 호주라는 나라가 자주포를 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K9 자주포 한 대와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포탄을 보충해주는 탄약 운반차 한 대를 묶어서 약 60억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양의 독일 자주포는 180억 원을 부른 것이지요. 자그마치 3배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무기를 사시겠습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우리 것이 3분의 1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것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로, 실전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말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해봤다는 뜻입니다. 무기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전투에서 써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K9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2010년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연평도에 포탄을 쏘아대자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반격을 했죠. 또 더 최근에는 2025년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K9이 인도군의 손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K9은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거리도 길고 발사 속도도 빠르고 빠르게 움직이고 가격도 적당하고 실전에서 검증까지 된 무기. 그것이 바로 우리 K9 자주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K9 자주포의 가슴 뭉클한 개발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대 사정이 어땠냐 하면요. 북한군이 보유한 대포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북한군 대포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자주포처럼 채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도 우리가 밀리고 기동성으로도 우리가 밀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사거리가 더 긴 대포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대가 가진 자주포는 KO라는 자주포였습니다. 미국 기술로 만든 것이었지요. 사거리가 24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대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더 강력한 자주포를 만들어내자. 북한군의 양적인 유세를 우리는 질적인 유세로 이기자. 그렇게 해서 1989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지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신형 자주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정말로 피땀 흘리는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89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막 올림픽을 끝내고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기 만드는 분야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도면 한 장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우리가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포를 만드냐? 그건 너희들이 흉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은 어디 두고 봐라.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오기 하나로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우고 또 사으면서 그야말로 가족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렇게 10년을 한 길로 매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한 회사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0여 개나 되는 회사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외에도 위아라는 회사, 풍산이라는 회사, 한화라는 회사, LG정밀이라는 회사 등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는 1990년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결정체, 그러니까 그 시절 우리 기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회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외국 회사에서 부품을 사와야 했는데요. 우리가 자주포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외국 회사들이 부품 가격을 갑자기 2배, 3배로 올렸습니다. 우리 부품이 없으면 너희들이 자주포를 못 만들 테니 어디 한번 비싸게 사봐라.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버리자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부품들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내면서 외국 회사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죠. 이 과정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K9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그 위험한 작업을 직접 챙기시다가 글쎄 왼손 손가락 2개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력까지 거의 다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우리 K9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K9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튀르키예에 우리 K9을 수출하기 위한 사업단장을 맡아서 그 어려운 협상을 모두 성사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9년 8월에 그 모든 과로를 이기지 못하시고 끝내 순직하시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K9 자주포의 뒤에는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바쳐가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을 잃고 청력을 잃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K9 자주포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1998년 10월에 드디어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자주포는 전투에 사용해도 좋다라는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우리 육군과 해병대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첫 K9 자주포가 우리 국군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2001년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외국에 우리 K9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튀르키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면요. 그 무렵에 튀르키예가 독일과 함께 자주포를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약속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에 직접 가서
우리 K9을 같이 만듭시다. 우리 한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이지요. 튀르키예 군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K9이 사격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공장도 둘러보고 우리 기술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요. 그리고 결국 이 정도라면 우리도 사겠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무기 역사상 정말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우리 K9이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폴란드의 차체 120대가 팔렸고요. 2017년에는 핀란드의 96문, 인도의 100문, 노르웨이의 24문이 한꺼번에 팔렸습니다. 2018년에는 에스토니아의 18문, 2020년에는 호주의 30문, 2021년에는 이집트의 무려 213문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폴란드와의 그 어마어마한 600문 이상의 계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 가장 최근의 소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옆에 있는 나라지요. 노르웨이도 처음에 우리 K9을 24문 사갔는데요. 2025년 9월에는 거기에 24문을 더 추가로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운용하는 K9이 총 52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 이집트,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줄지어 우리 K9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K9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말고도 K9의 엔진을 만드는 STX 엔진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습니다. 1000마력짜리 그 강력한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옛날에는 외국에서 부품을 사와야만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핵심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한 가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K9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K라는 글자는 영어 알파벳 K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K9의 K는 이것은 한국이 만든 무기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9은 숫자 9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주포 종류를 개발해 온 순서를 매긴 번호입니다. 그래서 K9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만든 9번째 무기체계 정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K9에는 또 다른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영어로 썬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천둥. 하늘에서 내리치는 그 우렁찬 천둥 소리처럼 우리 K9 자주포의 사격 소리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천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세대 자주포를 새로 만들면서 그 이름을 아이언 썬더, 그러니까 쇠로 된 천둥이라고 지었답니다. 우리 K9에 썬더라는 이름을 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지요. 인도에서는 우리 K9을 바즈라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바즈라도 인도 말로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K9은
천둥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처럼 강력하고 우렁찬 우리의 자랑, 그것이 바로 K9인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K9 자주포의 개발이 끝난 후에도 우리나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만든 것이 그냥 K9이었고, 그 다음에 더 좋게 만든 것이 K9A1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모델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K9A2라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1분에 9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주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A3라는 모델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A3 모델은요, 글쎄, 사람이 직접 안에 타지 않고도 작동되는 무인 자주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포탄을 쏘고 사람이 안 타도 되니까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죠. 게다가 사거리도 70km에서 100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는 미군이 주는 무기로 겨우겨우 나라를 지켰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한두 나라가 아니라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갖고 싶어 안달이 난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무기, 더 새로운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K9 자주포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디 함께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소식이었지요. 2026년 4월 9일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우리 K9 자주포 112문을 추가로 사겠다는 9,4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1996년부터 우리 K9을 사용해 본 나라인데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우리 K9이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처음 계약 때보다 2배 반이 넘는 큰 규모로 추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K9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도 살펴봤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베트남, 스페인 등 무려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 K9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우리 K9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 K9의 5가지 강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지요. 첫째로 사거리가 40km에 이르는 정말 긴 거리, 둘째로 1분에 6발에서 9발까지 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사 속도, 셋째로 시속 67km로 달리는 빠른 기동력, 넷째로 독일제 자주포의 절반도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 다섯째로 연평도 포격전과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검증된 실전 경험. 이렇게 5가지가 우리 K9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준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뭉클한 우리 K9의 개발 역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1989년에 시작해서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00여 개의 회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우리 K9.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잃고 청력을 잃으시며 결국 목숨까지 바치신 K9의 아버지 같은 그런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 K9이 있는 것이지요. 1999년에 우리 군에 첫 배치된 후 2001년에 튀르키예에 처음 수출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10여 개국에 수출되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9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K는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이고, 9는 우리나라가 만든 9번째 무기체계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외국 수출용 별명이 썬더, 우리말로 천둥이라는 멋진 이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도에서는 바즈라, 그것도 천둥이라는 뜻이었지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우리 K9은 천둥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70여 년 전 그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직접 겪으셨지요. 변변한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해서 전쟁이 나면 외국 도움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견뎌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후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스러운 결과의 진짜 주인공은 청취자 여러분, 바로 어르신들이십니다. 보릿고개도 견디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그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슴을 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신 어르신들이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